원가에게 보시면 원가에게는 이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부 정보. 그 다음에 원가는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제조경비.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2가지 있다 그랬어요. 직접비하고 간접비.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한 군데 쓰면은 직접비, 여러 군데 쓰면 뭐야? 간접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 행태도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원가 행태에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있고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총변동비 증가, 단위당 변동비 일정, 총고정비 일정, 단위당 고정비 감소, 조업도가 증가할 때. 그 다음에 준변동비라고 있어요. 혼합원가라고 하고 변동비도 있고 고정비도 있고 기본요금.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 그 다음에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요거는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 그 다음에 교재는 저기 333페이지부터 볼게요. 우리 중요한 것만 보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원가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암기예요. 그래서 5개 나온다라고 치면 4문제가 암기예요. 시험 문제 자체가 외웠으면 맞추고 못 외웠으면 틀리고 뭐 이런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333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제 원가는 3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제조 경비. 그래서 재료비가 뭐예요? 재료비. 말 그대로 재료에 들어가는 돈이 뭐예요? 재료비. 노무비는요? 인건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에는 요 2개가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요 2개의 금액이 어때요? 커요. 그래서 제조회사에서 아니면 어떤 사업할 때에 재료가 얼마 들어가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제조경비는 뭐냐면 재료비와 노무비를 뺀 나머지를 제조경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몇 개로 되어 있어요? 3개. 재무회계는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오세요. 334페이지 보시면 추적 가능성. 그래서 추적 가능성에는 직접비하고 간접비.
그래서 직접 그러면 혼자 쓰는 거예요. 특정한 데 쓰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직접비의 대표적인 게 재료비하고 노무비. 근데 정확하게 써드리면 직접 재료비하고 무슨 노무비요? 직접 노무비. 왜냐면 우리가 어떤 재료는 한 군데만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군데 들어가는 재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한 군데 들어가면은 앞에 직접이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군데 들어가면은 앞에 뭐가 붙는 거예요? 간접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은 공통으로 여러 군데 들어가는 거. 그래서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간접 제조 경비. 그리고 앞으로 제조 경비는 길어서 그냥 경비라 그럴 거예요. 제조 경비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고요? 경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경비 얼마나 들었냐. 그래서 그 경비가 저 경비랑 비슷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334페이지 거기 3번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원가 행태. 요거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원가 행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동비하고 고정비. 그래서 변동비의 뜻이 뭐라고요? 변동. 변동은 움직인다. 동자가 움직일 동자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돈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변동비.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라 그래서 고정비.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변동비의 가장 대표적인 건 재료비하고 노무비예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건 많이 만들면 재료비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근데 물건 적게 만들면 재료비 적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노무비가 인건비잖아요. 일 많이 하면 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일 적게 하면은 돈 적게 받죠.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손대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손대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주 52시간제를 뭐 늘리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이십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52시간이 정답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또 늘어나면 또 회사에서 또 저걸 가지고 또 막 부려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정답이 없어서. 근데 솔직히 제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 주 52시간제가 없어지길 바라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제조 파트는 이제 시간으로 돈 버는 거잖아요. 일명 몸을 갈아 넣는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오래 일해야 돈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간이 늘어났으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많이 일해야 내 월급이 올라가는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저도 좀 과거에 한번 슬펐었던 게 제가 이 코 다쳐갖고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남자애가 하나 입원실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들어왔나 봤더니 허리에다가 심박 왔대요. 그래서 오늘 힘을 빼는 날이래요. 근데 아침 10시인가에 왔다가 자기 출근해야 된다고 저녁 6시에 가더라고요. 근데 간호사들은 말리는 거죠. 왜냐면 수술하면 몸에 좋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일 퇴원하면 안 되겠냐. 근데 자기 돈 벌러 가야 된다고. 자기 오늘 안 가면 잘린다고. 그러면서 6시에 야간일 간다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솔직히 현실이잖아요. 위에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현실. 연차가 안 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의 단점이 뭐냐면 중소기업은 대부분 최소값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그렇죠.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른 사람이 못 하는 거죠. 대체를 해줘야 예,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중소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못 나가면 이게 올스톱이 될 수도 있어요. 막말로. 그리고 막말로 나 하루 빠지면 자르는 회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실제. 예. 그래서 위에서 뭐 법으로 만들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법으로 다 해결되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그 법을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한때 난리였었잖아요. 연안부두에서 알바 아줌마 잘못 썼다가 구두로 잘랐잖아요. 대부분 그런 곳에서는 자를 때 말로 자릅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근데 원래 자르는 거 구두로 자를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줌마 하나가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한 2군데인가 3군데 집 가갖고 하루인가 이틀 일하고 1,000만 원씩 뜯어냈잖아요. 그런 아줌마도 있었어요. 네. 결론은 악법도 법이고 법은 법이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협박하는 거죠. 노동부에다 찔러버리겠다. 네. 그래갖고 한번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연안부두에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횟집에서 아줌마 한 명 잘못 썼다가 1,000만 원 뜯겼죠. 예전에 나온 거 근데 이거 그냥 신고만 하는 게 아니고 증거 재료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증거가 있죠. 왜냐면 그 사람이 나를 잘랐는데 문서가 없었잖아요. 합법적으로 자른 게 아니었잖아요. 불법으로 자른 거지. 그 아줌마는 그걸 예전에 겪었대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면은 내가 이기는 거라는 걸 알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써먹은 거죠. 그러니까 법이 딱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법이. 근데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요거예요. 그래서 총변동비는 증가한다.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는 뭐하다? 일정하다. 그 다음에 총고정비는 일정. 그 다음에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뭐가 증가할 때요? 조업도. 조업도가 생산량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2장짜리에 다 있어요. 원가액에는 그 2장짜리에 보시면 A4 용지 한 바닥 정도 있거든요. 그거 다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5개 나오면 3, 4개는 맞춥니다. 나머지는 이제 또 준비해야죠. 그 다음에 준변동비라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혼합원가인데 변동비도 있고 고정비도 있고 무슨 요금이요? 기본요금.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 그 다음에 그래프 거기 교재에 있는데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변동비입니다. 왜냐면 변동비는 뭐 한다? 증가한다. 요게 고정비예요. 고정비는 뭐 한다? 일정하다. 거기 335페이지 고정비 있어요. 그 다음에 가다가 올라가는 거 요게 준변동비예요. 왜 그러냐면 요 쭉 가는 게 요게 기본요금이에요. 뭐라고요? 기본요금. 그 다음에 요게 중고정비예요. 부연 설명은 또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 왜 안 나오지? 저기요. 컴퓨터님. 첫 번째 게 뭐라고요? 변동비. 두 번째 게 고정비. 세 번째 게 준변동비. 네 번째 게 중고정비인데 요거를 계단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 계단처럼 생겼다. 그래서 무슨 형이라고도 하세요? 계단형. 336페이지에 있어요. 계단형은.
그리고 잘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오시냐면은 저기 337페이지. 그래서 337페이지 보시면은요. 요거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라고 나오면 재료비하고 뭐요?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 나오면 노무비하고 간접. 그 다음에 338페이지. 오늘 원가 얘기 끝낼 거예요. 오늘 끝나요. 그리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에서 저거 끝낼 겁니다. 부가가치세 이틀이면 끝나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실기 위주로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건 거기 밑에 보시면 2번하고 3번 잘 봐두세요. 매몰원가하고 무슨 비용이요? 기회비용. 요거 잘 나와요 시험에. 그리고 확정된 건 아닌데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2월 달 시험이 생각보다 쉬웠어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예상은 내년 2월 달이나 4월 달 둘 중에 하나는 100%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제 좀 어렵게 한 번 정도 낼 타이밍이 왔거든요. 솔직히 저는 12월 달로 봤는데 12월 달 시험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쉬웠어요. 그 시험 보신 분들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쉬웠다고. 합격률이 그래서 2월 달이나 4월 달 시험에 합격률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2월 달이나 4월 달에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시험은 제가 이거 매번 얘기하는데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에요. 앞에 사람이 많이 떨어져 줘야 나한테 좋아요. 계속 시험 보고 쉬울 때까지 시험 보면 되겠다. 근데 약간 복불복 개념이 좀 심한 시험이에요. 있냐고 문제지. 머리에 계속 있냐고 문제지. 머릿속에 나오는 되도록이면 자격증 시험은 3번 안에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3번 넘어가면 고시 공부랑 똑같아요. 아니죠. 내 의지가 꺾이죠. 감각이 없어져. 아니 감각보다는 하기가 싫어져. 그렇죠. 그래도 되도록이면 한두 번 안에. 예.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다 뭘 할 때 성과가 나와야 내가 잘했든 못했든 성과가 좀 보여야 그걸 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막 했어.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해갖고 열심히 막 올렸어. 막 5시간 10시간 투자해갖고 올렸는데 조회수가 10회 나와. 그럼 하겠냐고요. 진짜 잘 만들었대. 옆에 사람들이 봐도 잘 만들었대. 잘 만들었는데 10회 나와. 그럼 못한다고요. 왜요? 성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다 성과가 좀 따라와야 돼요. 내가 잘하냐 못하냐는 둘째치고. 그래도 공부는 일단 성적이 나와야 돼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왜 공부 못하는지 아세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험 봤는데 30점 나와 맨날. 공부가 하고 싶냐고요? 안 하고 싶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왜 공부 잘해요? 계속 90점 100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생기죠. 제가 봤을 땐 딱 그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뭘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뭔가 부수적인 게 꼭 붙어야 되니까. 참고로 제 친구 중에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비 오면 학교 안 오고요. 눈 오면 학교 안 오고요. 술 먹으면 학교 안 오던 친구놈이 있었어요. 네. 근데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정신 차린다 그러잖아요. 군대 갔다 왔는데
원래 저희 반 아니었는데 복학하고 나서 같은 반이 됐어요. 갑자기 저한테 공부 가르쳐 달라고. 그러냐고. 가르쳐 줬어요.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 봤더니 그 전에 혼자 할 때는 10개 풀면은 9개 틀렸는데 조금 알려주니까 10개 풀면은 7, 8개 맞는 거죠. 불 붙어갖고 하더니 나중에 세무사 시험도 봤다 그러더라고요. 뭐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리니까 다행이네. 그렇죠. 남자는 딱 반반이에요.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리거나 군대 갔다 와도 정신 못 차리거나. 우리 아들은 똑같아. 가기 전이나 가기 근데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게요. 막내 때 제대를 하면 달라질 건데 고참 되면 원상복귀 돼서 나와요. 거의 다 보면. 근데 이제 그리고 요즘에는 너무 편해요. 요즘 군대가 군대예요. 핸드폰 다 들고. 그렇죠. 핸드폰 다 들고 가죠. 그 다음에 시켜갖고 먹고 PX가 거의 밥도 안 먹는데요. 식당에서 PX 가서 먹는데 PX 가면 맛있는 거 맛 많잖아요. 없다고 그날 저녁 안 먹고 이게 좀 자유롭네요. 먹는 것도. 그럼요. 그래갖고 별로 먹기 싫어 그러면 다 PX 간대. 그 요즘 부모님들은 군대 보낸다고 생각 안 하고 캠핑 보낸다고 생각하시던데. 한데요? 화장품도 있고 전자제품만 없이 다 있어요.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술부터 해서. 여자 화장품 나올 때마다 여자 화장품 사다 주더라고. 근데 내가 화장품을 잘 안 쓰니까 근데 이거 쓰는 사람 선물해갖고 줬는데 괜찮다고 또 사다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다음에 같은 거는 뭐 네. 2만 원도 안 되니까. 그다음에 메모런가는 요거예요. 이미 발생한 거. 언제 거요? 옛날 거. 그래서 관련이 없다. 그래서 매몰 그러면 쓸데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몰 시킨다 그러면 땅에다 이렇게 넣는다 이런 걸 매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쓸모없는 원가.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파묻는다고. 잠시만요. 그 다음에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 선택 방법이 있죠. 그래서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잘하는 강사가 자꾸 나가니까 막 하는 강사가 그냥 지치고 있어. 그래서 요게 중요해요. 큰 거. 시험 문제는 뭘로 나왔었냐면요. 작은 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오냐면 얘네 둘이를 섞어요. 기회비용에다가 요거 넣어놔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섞기도 하니까 요것도 좀 잘 봐두십시오. 목소리 나오니까 이렇게 좋네요. 그 다음에 347페이지부터 7페이지부터 저기 어디냐 361페이지까지는 그 암기로 좀 대체를 할 거예요. 여기는 암기입니다. 그 2장짜리에 있어요. 또 이거 왜 외우냐면 계산 문제로 나와요. 계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좀 외워주셔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요속도로 나가면 언제냐 금요일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쪽지 시험 볼 내용인데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공표
제조원가 명세서는 무슨 회사에서만 작성하는 거예요? 제조회사에서만. 왜 작성해요? 작성하는 이유.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원가. 왜냐면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우리 매출총이익 이렇게 구하거든요. 매출액에서 뭐 빼요? 원가 빼요. 그러니까 원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져요. 그래서 원래 장사하시는 분들의 최종 목표는 원가는 낮게, 이익은 뭐하게요? 높게.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맞죠? 왜냐면 그래야 나한테 남는 게 뭐예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매출액이 10억이래. 솔직히 이거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에 혹해요. 당연히 이것도 중요합니다. 맞죠? 근데 매출액이 10억인데 만약에 순이익이 1000만 원이야. 이런 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뭐 하는 거예요? 땅만 파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맞잖아요. 1000만 원 남기려고 10억을 팔면 예, 그러면 매출액에 순이익이 나면 한 50% 정도 나와야지 순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50% 힘들어요. 예. 실질적으로 많이 잡아야 50% 나는 거 있으면 그 대박집이에요. 예. 대부분 커야 한 20-30%? 20-30%도 큰 거예요, 솔직히. 30%만 남으면 장사 괜찮은 곳인 거예요. 예. 왜냐면 10억에 30%면 3억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장사 잘못하시는 분들은 10%도 안 남아요. 계산 잘못해갖고. 아니면 가격을 잘못 잡아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원가 계산을 잘못하거나 안 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옆집하고 똑같이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원가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 안에 뽑아낼 건지 그런 것들도 다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10년 일했는데 남은 거라고는 돈 1000만 원도 없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장사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냥 이런 꿈만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대박 날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대박이 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왜냐면 저 아는 분도 예전에 제주도에서 장사했거든요. 근데 망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분이 한 게 남들보다 너무 빨랐었던 거예요. 그분 그만두고 3년인가 4년 후에 똑같은 메뉴가 대박이 났어요.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이게 장사라는 게 운때도 좀 있긴 있어야 되더라고요. 보면. 그 다음에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그 대왕 카스테라. 대왕 카스테라 어떤 연예인이 그 어떤 개그맨이 대왕 카스테라 집 창업했는데 3일 후에 터졌잖아요. 그래갖고 망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운때도 좀 있긴 있어야 되나 봐요. 뭐든지 다 돈 벌려면. 그래서 차변은 이렇게 돼요.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T자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초의 뜻. 기초. 몇 월 며칠이요? 1월 1일. 기말은요? 12월 31일. 그 다음에 재료비는 말 그대로 재료 때문에 들어간 돈이고, 노무비는 인건비, 경비는 나머지,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간접 재료비 더하기 간접 노무비 더하기 간접 경비. 그래서 간접비들의 합을 제조간접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의 뜻이 뭐냐면 완성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기의 뜻이 뭐라 그랬죠? 단기. 올해요. 네, 올해. 제품의 뜻은요? 네, 완성된 거.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의 뜻은 올해 완성된 원가가 얼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제공품은 자산이에요. 근데 무슨 자산이에요? 재고 자산이에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요거는 외우실 때 왜 그러냐 보다는 요 T자를 그릴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가지고 덧셈 뺄셈에서 계산하는 게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서 요거 잘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 구하는 공식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적어 보시면 돼요. 2장짜리 그 나눠드린 거에 그대로 있어요. 3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래서 이거 공식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똑같은 제공품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제공품은 2개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총 제조 원가. 여기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요 4개 더한 게 단기총 제조원가예요. 왜냐면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똑같죠? 맞죠? 근데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면 위에는 재료비, 노무비로 나온 거고요. 밑에는 뭘로 나와 있어요? 단기총. 그래서 요 4개 합친 게 4개 합친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단기총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좀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공품이 완성되면 뭐가 되죠? 제품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은 손익계산서 가면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완성되면 사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고 팔면은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익 났는지 손해 났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익 났냐 손해 났냐 알아보는 데가 어디예요? 손익계산서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초제품, 단기제품 제조원가, 팔리면 매출원가, 남으면 기말제품. 그 다음에 노무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요거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나머지는 대략.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앞에 보시면 우리 월급
관련된 거거든요. 이게 우리 대부분 월급 받으면 월급 받는 날짜가 어떻게 돼요? 가장 많은 거? 10일. 네, 10. 그 다음에 25일. 그 다음에 말일.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죠? 맞죠? 네. 5일도 있긴 있는데 요게 제일 많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거 10날 왜 10날 주는지 아세요? 열흘을 먹고 가니까.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10날이 4대 보험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내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25일 날은 뭐 하는 날인지 아세요? 부가세. 그러니까 이게 세금하고 연결을 시켜드리면 세금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금은 못 내면 어떻게 되죠? 세금 못 내면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도 10만 원인데 못 내면은 뭐 11만 원을 내거나 이렇게 추가금이 붙죠. 근데 월급은 늦게 줘도 추가되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하고 연결시켜드리면 뭐냐면 세금 내고 돈 남으면 뭐 줄게? 월급 줄게. 그래서 세금하고 연결시키면은 세금 날짜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일은 4대 보험하고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옛날엔 주민세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지방소득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 25일은 뭐 내는 날이라고요? 부가세.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1월 1일부터 3월 30일, 1월 31일까지 거를 1월 31일에 지급하는 회사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왜냐면 정확하게 몇 달이죠? 네, 딱 한 달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는 회사도 있어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 거를 2월 며칠 날 줘요? 10날. 이렇게 주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해서 2월 10일 날 지급하는 회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명 한 열흘치 깔고 준다라는 표현을 해요. 네, 왜냐면 열흘치가 세이브된 상태에서 월급이 나가니까.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주는 회사도 있고 회사마다 월급 주는 방식이 어때요? 다 달라요. 그래서 저 이런 회사도 다녀봤어요. 이거 노인복지회관 다닐 텐데 이거를 현재 많아요. 예, 있어요. 어린이집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담당자한테. 만약에 25일 날 때려치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렇게 주더라고요. 예, 이렇게 줘요. 성급으로 한 5일치를 예. 더. 근데 원래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회계상으로 봤을 때. 근데 다 대부분 그렇게 예. 하는데. 근데 이런 데도 있어요. 25일 거 주는 거지. 아니, 한 달치 줘요. 한 달치 줘요? 한 달치를 줘요. 한 달치 줘요. 그러니까 말일 거 5일 거를. 예, 5일 걸 미리 얘기하시는 것처럼 땡겨서 줘요. 저도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 딱 한 번 봤어요. 나 한 달 넣는 걸 봤어도 미리 주는 거는 그렇죠. 미리 주는 데는 드문데. 25일 거는 받아봤지.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주는 게 정상이에요. 25일 거. 예, 지금 이야기하신 게 원래 정상인데 한 달치 줘요. 25일 거 받고 그래 그다음 퇴사를 말일 5일 말에 대부분 퇴사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긴 하겠죠. 그래야 자기네들 계산에 그거 되니까. 그리고 저 이거 담당자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여기 다닐 때. 어차피 퇴직하면서 떼갔지 뭐. 뭐 그래도 되죠. 뭐. 교육하는 데가 대부분 그렇게 줄걸요? 마이너스만 안 되면 되니까요. 공짜는 없는데. 그럼요. 공짜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요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요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회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전달에 이미 1월 1일부터 1월 10일 것까지는 줬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1월 11일부터 2월 며칠 것까지 줬어요? 10일까지. 그러면 2월 1일에서 2월 10일 거를 빼면 딱 몇 달만 남죠? 한 달만 남죠?
맞죠? 그래서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2월 1일에서 2월 10일. 예, 그러면 여기에서 열흘치가 여기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1월 1일부터 1월 며칠 것까지 남아요? 31일 것까지 남겠죠. 예. 근데 이렇게 안 해요, 실무에서는. 실무에서는 왜 이렇게 안 하냐면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복잡해져요, 계산이. 근데 복잡해지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없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계산 안 해요. 근데 이론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요거는 한 3, 5년에 한 번? 그렇게 자주 내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안 나온 지 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게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하고 실기하고 같다라 그래요? 다르다 그래요? 다르다라고 하죠. 이론대로 다 되면은요, 우리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책만 읽고 그거대로 따라하면 모두 다 대박 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그게 안 맞잖아요. 책은 책이고 실무는 실무고. 맞죠? 그래도 저도 한때는 열심히 자기계발 책도 읽어보고 돈 버는 거 관련된 책 읽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현실하고 안 맞아요. 근데 뭐가 안 맞냐면 그 사람이 책 쓸 때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이자율도 다르고, 맞죠? 회사의 기준도 다르고 월급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 사람이 한 거 그대로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보고 내 계획이랑 내가 경험했었던 거랑 합쳐서 믹스가 돼서 뭔가가 나오는 거지, 그 성공했다는 사람들 거 그대로 따라하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다 망합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물어보세요. 월급을 받잖아요. 네, 월급 받죠. 그러면 주말이 끼잖아요. 네, 끼죠. 토요일이나 일요일. 네. 그러면 그 사업주가 원래 날짜가 25일 토요일인데 24일 날 걸렸어. 그러면 지난 다음 25일 기준으로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정답 없어요. 그건 사업주 매미예요. 아니에요? 네, 사업주가 일찍 줘, 그럼 일찍 나가는 거고, 월요일 날 줘, 그래요. 월요일 날 나가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먼저 줘야 된다, 나중에 줘야 된다, 이런 정답은 없어요. 보통 스페셜 직원 보면 저 예전에 작업하면 그 주말 끼면 이 전날 나오더라고요. 그건 사장님 마인드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다른 데 보니까 나는 그렇게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공급 날짜보다 뒤에 근데 그거는 정답은 없어요. 그냥 이자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회사가 여윳돈이 있으면 미리 주는 거고, 돈이 없으면 뒤에 주는 거고, 그거 차이지 무조건 먼저 준다 이거는 솔직히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장님 마인드죠. 이제 뒤에 줘도 임금 나갈 때 이자율가 직원한테 배당이 안 되니까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그냥 사장님이 먼저 줘라 그러면 먼저 나가는 거고요. 나중에 줘라 그러면 나중에 나가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수량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공손품의 뜻이 뭐냐면 요거 불량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물건 만들다 보면 불량 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거까지 나중에 외울 겁니다. 그래서 요때가 암기할 거 제일 많아요. T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45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